10월 17일 목요일 황량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부 하겠는데요. 날이 좀 흐립니다. 기온도 이제 완전히 늦가을처럼 느껴질 만큼 차워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엉망이고 어제 오죽했으면 금리를 1.25로 내렸는데 더 내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정부는 중소기업 주 52시간을 6개월 이상 이제 유예한다 하지만은 없애겠다 말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새로 등장한 그 배선영 연세대 교수의 지금 경제 칼럼이 있습니다. 자, 아주 상당히 경제 분야의 석학으로 유명한 분인데요. 저하고 이제 가끔씩 경제 부분에 대한 그 한국 경제 해설 칼럼을 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이 정권이 경제를 어떻게 망쳐가는가에 대해 낱낱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 정권이 조국을 빼고 총체적 반격에 나섰고 공수처 설치를 무슨 군사 작전하듯이 10월 29일이라고 나름 박았습니다. 물론 그날 되지는 않겠지요. 하지만은 이들이 목표를 시한을 설정해서 매우 단기간에 모든 일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 2, 3일 지나니까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 성린이 조국이 국민에 굴복하고 물러났니 문이 항복을 했니 이런 식으로 해석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황교안이 대학에 강연 다니고 민부론 설파하러 기업에 가서 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찍 제게 발이 넓은 분을 만났는데 대기업부터 중소기업도 민부론에 대해 다 웃고 있답니다. 사태 인식이 저래서야 문제인가 뭐가 다른가 경제를 알기나 하나 하는 부분이 지금 한간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문재인은 현대 삼성에 이어 현대를 방문했죠. 현대차를요. 다음에 지금 재벌들이 어디로 갈 건가 또 벌벌 떨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경제를 망쳤는데 이제 대기업을 방문해서 쇼를 해서 마치 본인이 경제에 대해서 커다란 관심과 애정이나 있는 듯이 지금 쇼를 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없는데도 어제 문은 긴급 경제상황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경제를 챙기는 척 이례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경제 낙관론을 그렇게 설파하더니 이제 경제 문제는 좀 심각해질 것 같아. 총선 전에 아무리 예산을 풀어서 두들겨 막아도 잘 막아지지 않겠다. 그러니 지금 어떤 형태로든 한번 막아보자. 그래서 쇼라도 막는 척 쇼라도 해보자라고 문이 입장을 바꾸고요.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조국 빼줬으니 이제 입 다물고 윤석열 검찰은 조국 수사 중단하고 검찰개혁 명분으로 게시타포 법안인 공수처법 등을 빨리 통과시키고 조국이 사퇴하기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는 적어도 10월 말에 끝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법무부 보고 지금 며칠 안에 검찰개혁안 마무리 지어서 갖고 와라. 그래서 그게 국무회의 거쳐서까지 마무리가 10월 말까지 되게 해라.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국회 10월 29일 날 통과시키자고 공수처 법안을 밀어제끼고 있습니다. 문의에 지금 밀어붙이는 압박과 국회에서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압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자, 이뿐 아닙니다. 이해찬이는 어제 민주당 회의에서 검찰이 2달 가까이 끌고 있는 조국 수사를 결론을 내야 된다. 이제 수사 끝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해찬은 박근혜 국정농단도 2달 만에 끝났는데 이 사람들 뭔 소리를 합니까? 어떻게 그게 2달 만에 끝났어요? 6개월도 더 했지요. 더 많은 검사와 수사진을 투입하고도 이 수사를 끝내지 못하고 있다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거 우리가 좀 반성하고 자성해야 된다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이 그냥 체면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요. 조국 뺐으니 입 닫어. 검찰도 입 다물고 윤석열 너도 웬만하면 빨리 집에 가. 검찰 항복해. 이제 검찰을 난도질해서 공수처 밀어붙이겠어. 불만 있는 놈 있어? 딱 이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또 이인영이가 또 거들고 나섰습니다. 이인영이는 공수처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그게 검찰 개혁이다. 공수처는 국민 명령이다고까지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통제의 범위로 되돌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한국당이 거역할 수 없을 거다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이자들이 완전히 지금 조국 하나 빼고 마치 개순 장군이 돌아온 듯 무슨 태극 무궁훈장 받은 듯 지금 고개를 빳빳이 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당 내부에서는요, 조국 사태 책임지는 사람이 어떻게 한 명도 없냐. 삼선의 정성호 의원은 문재인도 사과했는데 모두가 침묵하고 있다. 무함무치하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최고위원은 초선인 김혜영만 지도부로서 국민 갈등이 정폭되고 심려를 끼친 데 사과한다고 최고위원회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당의 중진들은 청와대 참모 누군가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청와대에 이 지경을 만들고 끌고 온 참모들은 전부 조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당내 젊은 의원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낼 때 중진들은 뒤에서 침묵하고 조국한테 격려 전화한다고 바빴다. 당 지도부와 청와대가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으면 조국 리스크는 총선까지 이어져 PK 지역과 수도권에서 타격을 입힐 거다. 청와대를 적극 지켜주느라 조국 사태에 당이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이번 일은 비서실장 정무수석이 책임져야 된다. 사퇴해라.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다들 총선이 앞에 있어서 참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다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해찬은 지금 입장을 밝히면 당이 곤란해진다고 다 입 다물으라고 이야기하고 검찰 수사 그만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검찰이 이런 청와대와 민주당 수뇌부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끌려다니다가 검찰개혁법안이라는 게시타포 법안이 나오고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맥없이 그냥 조국 수사는 허지부지 되고 새로 만들어진 공수처가 다 조국 수사 가져가고 오히려 검찰 수뇌부를 대상으로 수사하는 상황을 만들 거냐? 아니면 이제 검찰의 또 다른 반격이 시작될 거냐? 지금 그런 부분들이 관심사입니다. 검찰이 어제 그 고척동 스카이돔을 이렇게 압수수색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 검찰이 이 압수수색해서 노리는 거는 지금 빅뱅 콘서트를 승리한테 티켓 등을 받아가지고 이 승리 동업자인 유인석이가 윤규건 총경에게 접대를 했는데 경찰이 지금 3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불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고척동에 가서 모든 비용이나 가격을 직접 확인하고 자석을 확인한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이 그것보다도 훨씬 상회함에도 일부러 덮었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지금 찾아내기 위해 이 부분을 들고 나왔고 경찰 내부에서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이 지금 할 말이 없게 된 거 아니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 매우 곤혹스럽게 되었다.
그건 검찰이 지금 명분을 가지도록 경찰이 아주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경찰이 조용해져 버린 게 검찰의 지금 수사 결과에 따라서 경찰이 얼마나 버닝썬 사건에서 진실을 덮으려고 이렇게 정권 편에 서서 노력하고 자기 편의 문제를 덮었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지시가 내려왔는가라는 부분에 대해 크게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검찰이 당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오늘 아마 이 대검에 국정감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국감장에서 질의를 받을 것이고 뭔가 답변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윤석열은 오늘 국감에서 일단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국민 뜻을 받들어 과감히 개혁하겠다. 그리고 검찰이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겠다고 일상적인 이야기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모두 발언이고 이후에 이제 질의나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지금 예측이 좀 불허하지요. 자, 그런데 이 정권은 한겨레를 앞세워서 윤석열 사생활 등을 운운하면서 공격을 하려다가 지금 틀린 내용도 나오고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언급할 가치도 없는 허접한 일이니까 뭐 그 한겨레의 이 잘못 쏜 오발에 대해서는 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자, 참여연대의 김경률 경제금융센터 소장이 또 폭로를 했습니다. 뭔가 하면 조국 펀드 논평을 참여연대가 내려면 윤석열이 사생활도 같이 넣으라 했다. 그랬다는 겁니다. 경제금융센터 10명 중에 멤버 6, 7명이 조국 펀드에 문제가 있다고 동의하나 두 사람이 극렬하게 반대해서 발표를 못했는데 어떤 다른 전혀 별개의 검찰총장 사생활 문제 그리고 처 문제 등을 같이 논평에 넣어라. 모 검사의 처 문제.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핑계 삼아서 입장 발표를 저지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모 검사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 아마 이대로 가면 윤석열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 앞장선 검찰 간부들이나 검사들을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윤석열이 지금 사는 방법은 국민 앞에 조국 수사에서 드러난 다른 문제도 다 까발리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 70, 80%는 윤의 행보에 전적인 찬성을 보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정권의 눈치를 보고 의식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신라젠 사태라든지 우리들 병원이라든지 북한 석탄 밀수라든지 기타 현 정권과 관련된 수많은 비리, 바이오 문제라든지 뭐 각종 광급 공사 수주 문제라든지 태양광 문제라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드루킹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드루킹 사건도 다 누가 수사를 했습니까? 경찰이 주로 하고 검찰은 그냥 마무리만 짓지 않았습니까? 다 수사에 착수하고 아는 비리를 까발려서 정권에 대해서 정면으로 정파를 떠나가지고요. 자, 개혁하겠다라는 부분까지 머리를 숙이는 부분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개혁한다고 해서 문재인이 윤석열 검찰 지도부를 그냥 두겠느냐? 대한민국 검찰을 그냥 두겠느냐? 이게 검사들만의 밥그릇 문제냐? 검찰과 경찰 간의 밥그릇 문제냐? 아닙니다. 이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로 가고자 하는 한마디로 사법기구를 사적으로 장악하겠다라는 국가의 사유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국가 권력을 사유화 독점해서 자신들의 비리와 불법과
부패를 은닉하고 그리고 반대 진영의 그런 것들을 다 까발리고 붙들어 가겠다, 협박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 검찰이 맞서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든지 저는 그것은 정치적으로 해석되기보다는 검찰의 할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문 정권요, 굉장히 비열하게 지금 대한민국 검찰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검찰을 믿고 있고요. 자, 신라젠 하나만이라도 국민 앞에 있는 대로 까발리십시오. 국가의 권력을 쥐고 있고 여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특정 회사의 주식을 사가지고 만약에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친 일이 있다면 그걸 국민 앞에 여지없이 까발려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됩니다. 저는 검찰이 나름 지금까지 밝히지 않은 카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검찰로 하여금 공갈 협박을 통해서 검찰 수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을 해체해서 한마디로 국가의 사법기구를 자신들의 사적인 영역으로 갖고 갈라 하는 부분에 그걸 절대 용납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공수처법에 보면 공수처장은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등이 각 1명, 여야 각 2명 이렇게 7명으로 추천된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그러면 추천위원회도 7명 중에 5명이 저급편이고 그렇게 해서 2명 올려서 문이 고릅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검사는 10년 이상 재판, 수사, 조사 업무, 실무 경력이 있으면 공수처 검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수사 관할권은 기관 간에 중복되는 범죄 수사는 공수처가 이거 넘겨라 하면 무조건 넘겨줘야 됩니다. 조국 넘겨라 하면 조국 건 다 넘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직무유기, 직권남용, 비사실 공표 등의 범죄가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기자한테 이런 비리를 수사한다고 보도가 나가면 공수처가 그걸 조사해서요 잡고 있고 잡아 넣을 수 있고 또 뭘 수사하라고 시켰는데 민정수석실에서 검사가 그거 안 하겠다고 하면 누구 수사하라 직무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검사가 판단해서 이거는 좀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하면 직권남용으로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악법을 가지고요 이걸 용납해서 되겠습니까? 자, 검찰이 이제 국민을 믿고 마음대로 이 정권의 악행에 반격하기 바랍니다.